네, 키키올릭입니다. 호주 오픈 슈퍼 세러데이 첫 주 토요일 경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쇼킹한 소식은 역시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시비용택의 탈락입니다. 자, 뭔가 불안불안했는데 역시 예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3회전에서 체코의 19살 신예 노스코바에게 2대1로 역전패했습니다. 자, 세계 랭킹 52가 처음 출전한 호주 오픈 본선에서 세계 1위를 물리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자, 시비용택이 호주 오픈에서 별로 이번 대회 인상적이지가 않았거든요. 자, 1회전부터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긴 했습니다. 소피아 케넨. 예전에 호주 오픈 우승을 차지했고 롤랑 가로스도 준우승을 했던 그 미국 선수였죠. 2회전에서 또 2022년 호주 오픈 준우승자였던 콜린스를 만나서 거의 질 뻔하다가 기사회생. 자, 3회전 19살 신예의 겁없는 도전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시비용택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스플릿 스텝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프리시즌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1회전부터 부담스러운 상대를 만나면서 어느 대회보다 좀 부담이 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비용택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애슐리 바티의 갑작스러운 은퇴로 공석이 된 여자 테니스 월드 넘버원 자리를 약 1년 동안 지켜가면서 새로운 대세가 되는 듯 했지만 약간의 착시 효과였다는 결론입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시비용택은 한 시즌 내내 코트 표면을 가리지 않는 최강자로 불리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강력한 톱스핀 포핸드를 바탕으로 한 클레이의 여왕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조금 더 아직까지는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3년 호주 오픈 16강, 롤랑 가로스 우승, 윈블던 8강, US 오픈 16강, 그리고 이번에 호주 오픈 32강이 시비용택이 지난 1년 동안 거둔 그랜드슬램 성적입니다. 자, 시비용택의 탈락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여자 테니스의 문제점이다 주 테마가 드러났죠. 시드 배정자들이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르르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광탈하는 것입니다. 자, 시비용택을 비롯해서 3위 리바키나 5위 제시카 페굴라, 6위 온스 자베르, 7위 본드르소바, 8위 사카리, 10위 오스타펜커가 오늘 다 탈락했습니다. 톱 10 선수들 가운데 지금 16강까지 살아남은 선수가 딱 2명, 사발렌카와 코코고프뿐입니다. 자, 이 2명은 또 4강에서 격돌할 운명인데요. 이 경기 승자가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앞서 보셨다시피 여자 테니스에서 섣부른 예측은 절대 금물입니다. 두 번째 테마는요, 신데렐라 스토리입니다. 자, 호주 오픈은 시즌 첫 메이저 대회다 보니까 깜짝 스타가 전통적으로 많이 등장을 했죠. 제 기억으로만 봐도요, 2006년에 결승까지 올랐던 바그다티스, 2008년 조 윌프리드 송가, 2009년에 베르다스코 쭉 가서 2018년 대한민국의 정현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랑스 출신 와일드카드를 받은 아서 카주라는 선수를 주목해 보십시오. 122위로 와일드카드를 받고 본선에 나와서 2회전에서 홀고룬을 잡았고요. 3회전에서는 그릭스푸어에게 3대0 완승을 거뒀는데 굉장히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 만만치 않은 그릭스푸어를 상대로 서브에이스를 14개 터뜨렸는데 그 키가 183cm밖에 안 되거든요. 첫 서브 평균 속도가 근데 208km를 찍는 대단한 선수입니다. 자, 35개의 위너와 13개의 언포스드 에러. 톱 클래스 선수들만이 해낼 수 있는 이런 스탯을 보였습니다. 자, 카주의 16강전 상대가 ATP 투어의 신흥 서브킹 후르카츠인데요. 자, 후르카츠의 강서브를 맞아서 카주가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또 그리고 그 경기 승자가 메드베데프와 맞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특히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드베데프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2라운드에서 새벽 4시까지 경기를 해서 3회전 필릭스 오제 알리아심에게 굉장히 고전할 것 같았는데 손쉽게 3대0 승리를 거두고 본 궤도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오제 알리아심은 2023년 작년 전체에 걸쳐서 엄청난 부진에 빠져있던 선수였죠. 메드베데프와 같은 상위 랭커와의 경기에서 그 경기력이 민낯이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포핸드에서 엄청난 양의 범실을 쏟아냈고 서브 에이스가 겨우 8개에 그쳤죠. 자, 오지알리아심은 전형적으로 서브와 포핸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인데 이 두 가지 기술에서 구멍이 나게 되면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선요, 나달의 삼촌인 토니 나달과 코칭 계약을 빨리 종료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니 나달이 현장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자, 메드베데프의 4강행 전망이 다소 어두웠는데 이제 다시 기사 회생하는 분위기입니다. 16강전 예상 상대였던 디미트로프가 알 수 없는 부진으로 인해서 포르투갈의 보즈리에게 패했습니다. 4세트 타이브레이크, 세트 포인트를 잡고 더블 폴트를 범하는 디미트로프의 모습 애처롭기까지 했는데요.
정말 좋은 흐름과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던 디미트로프의 탈락이 굉장히 아쉽지만 메드베데프 입장에선요, 한결 덜 까다로운 상대를 16강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호주 오픈 남자 단식 우승 후보로 부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주 오픈이 이제 두 번째 일요일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알렉스 디미노와 루블레프, 그리고 테일러 프리츠와 치치파스의 8강급 16강전이 될 것입니다. 자, 디미노의 돌풍이 돌풍으로 그칠 것인지, 진짜 경기력이 한 단계 스텝업 됐는 건지는 루블레프라는 포핸드 강타자를 만나서 제대로 검증이 될 것 같고요. 치치파스와 프리츠 두 명 가운데 누가 노박 조코비치를 만날 자격이 더 있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일요일 경기 보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해피슬램 호주 오픈 즐감하십시오.